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네, 오늘은 당뇨병과 식이요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봤습니다. 네, 건국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뇨병과 식이요법. 사실 떼래야 뗄 수 없는 거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소식을 해야 한다, 흰쌀밥은 좋지 않다. 참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당뇨 환자들에게 이렇게 식이요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치료를 잘못하는 그 그룹에서는 식이요법을 강조하죠. 이게 아주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 환자들 보고 있으면은 제가 환자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현상적으로 보면은 식이요법을 열심히 한 환자들이 합병증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와 있더라고. 거꾸로 얘기하면 식이요법 안 한 환자들은 합병증이 훨씬 없더라고. 훨씬 건강하고요.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근데 누가 그 식이요법과 당뇨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누가 얘기했는지, 그거 아주 어디서 그런 헛소문이 생겼는지 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잘 알아보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의학이 미국을 따라가니까, 미국은 그냥 비만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혈당 올라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비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요, 비만 환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당뇨병과 한국 당뇨병은 원인이 다른 겁니다. 다른 당뇨병이에요. 그런데 미국 책들을 그대로 복습해서 하고 있는 그런 독립성이 없는 당뇨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미국 책대로 그냥 똑같이 작게 먹으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실제로는 힘이 되고, 몸에 힘이 되고 살에서 먹는 건데, 첫째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되면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장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장에서 흡수되죠. 피 속에 들어가죠. 이 포도당은 뭐냐면 우리 몸의 살과 힘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에요. 에너지원이죠. 그리고 에너지원이 우리 몸에서 힘이 되고 살 되려면은 췌장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거기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인슐린 피 속에 있을 적에 포도당이, 인슐린 없으면 그런 일 없는데, 인슐린이 포도당을 우리 몸속으로 집어넣게 해요. 집어넣어가지고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동화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뇨병 환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먹기만 하면은 무조건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라 소화작용을 거치고 2차로는 동화장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슐린 하는 일이고,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은요, 보세요. 당뇨병은 문제는 이 췌장이 망가진 거예요. 위가 망가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동화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먹고 나서 소화까지 돼가지고선 피 속에 포당 들어왔는데, 피 속에 포당 들어와서 못합니까? 인슐린이 있어야만 포도당이 피를 떠나가지고 자기의 최종 목적지인 살에 들어가가지고 힘으로 바뀌고 살로 만들어가지고 힘도 세고 일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용 안 하니까 포당이 올라가죠? 그 고혈당이 돼요. 그래서 고혈당 너무 되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죠? 또 한 가지는 자기 힘이, 살과 그 힘도 빠지면서 살도 빠지니까 음식을 더 먹고 싶어 더 많으니까 더 빨리 빠져나가죠. 그죠? 그래서 살이 빠지니까 우리 몸에 구성 요소가 없어지니까 우리 몸에 파괴돼가지고 눈도 먹고 콩팥도 나빠지고 신경합병증 오고 심장도 나빠지고 온몸 못 쓰게 만드는 것이 합병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인슐린 요거. 그죠? 근데 소변으로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럼 혈당을 높다는 것이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원인은 바로 이 요녀석이죠, 요녀석. 그지? 음식을 작게 먹고 포당 안 넣은 거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눈으로 보기엔 혈당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잘못된 치료 방법인 게 확실한 거예요. 네, 무리한 식이요법과 잘못된 식이요법은 오히려 몸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보통 인슐린 펌프 치료의 경우에 식사량도 그렇고 먹는 음식의 종류도 그렇고요. 식이요법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하고도 혈당 수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금방 얘기한 대로 당뇨병은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이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외부 기계로 췌장 하나를 또 다르면은 안개고 똑같이 완전 정상이니까 밥 먹어도 되죠. 자, 그래서 이 전해 치료는 어떻게 되냐면 먹약 먹고 그러면 췌장이 점점 망가지는 거고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또 인슐린이 부족한 인슐린 주는데 하루에 한 번만 인슐린 치료는요 24시간 지속해요.
그러니까 패턴을 이렇게 밥을 먹으면 정상인 인슐린이 계속 나왔다가 한 2시간 정도 확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반이나. 자기 체중과 똑같이 이 인슐린이 식사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하고 또 4시간, 4분 간격으로 기초가 또 기초량이라서 27시간 양이 있고 똑같이 움직이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 기계가. 그러니까 마치 눈이 나쁜 사람이 수정체가 탄 거같이 똑같은 상태가 되니까 눈이 잘 보이는 것처럼 당뇨병 상태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혈당 정상화되면서 건강이 되는 거죠. 네, 이 당뇨 환자분들도 정상인 분들처럼 무리가 될 정도의 과식만 아니라면 양껏 먹고 싶은 걸 편하게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한번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구광역시 남구, 약 2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이봉순 씨. 그렇게 우연히 자꾸 물이 먹고 싶더라고요. 물을 뭐 보통 먹는 게 아니고 하루 막 큰 사발로 막 먹었어요. 뭐 컵 같은 건 물이 안 되고 큰 사발로 막 어둑어둑 넘기고 이랬다 카요. 그랬는데 그게 그래 병원에 갈게 당뇨라 하더라고요. 그 후 약 17년간 인슐린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는 이봉순 씨. 급기야 당뇨 합병증 증상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피로가 오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렇게 감기도 자주 들고 병원에 자주 댕겼어요. 소변도 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병원 응급실로도 많이 가고 병원에 많이 댕겼어요. 다리가 발가락이 있는데 다리가 첫째 아파. 발등이야. 발등이 아파. 아침에 자고 올라면 못 걸어요. 아파가 쩔룩쩔룩거리고. 이 손바닥이 노래져. 손바닥이 노랗고, 이 손끝도, 손톱이 이게 막 노래더라고. 이게 노래지고. 발등이고 발끝이고 막 노래져요. 결국 지난해 7월 치료법을 바꾸기로 결심한 이봉순 씨.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인슐린 펌프 치료. 치료 당시에 비해 현재는 인슐린 주입량도 많이 줄었다는데 처음 입원했을 때 인슐린 양 39, 38 이래 나였다고요. 지금 작년 9월 한 20일경에 달았는가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17따위 낳고 정십에 10따위 저녁에 10인가 그래 돼가고 너무 확 내려갔어. 그 후 약 1년이 지난 지금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게 되면서 몰라보게 건강이 호전됐다는 이봉순 씨. 이거 달고부터는 위장약도 끊고 떡도 마음대로 먹고 국수도 먹을 수도 있고 밥도 먹고 다 잘 먹어요. 너무 좋더라고 이거 달고부터는. 그리고 내가 피로가 너무 와가지고 막 이거 달기 전에는 밥 먹고 나면 밥 태고부러져서 일나지도 못해요. 누가 막 재고 일나가 댕기고 이랬는데 지금은 산도 마음대로 탈 수 있고 이제 운동도 내 하기 싫어 안 해겠지 운동도 내가 막 저녁 매도 나가고. 당뇨 합병증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지금 자신처럼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당뇨 들린 사람들 요새 인슐린 맞은 마지막 길이라고 나도 첫 번에 마지막인 줄 알았고 안 하려고 했고 나도 참 이거 안 달라고 첫 번에 인슐린 안 맞으려고 얼마나 신경 썼어요. 마지막이라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인슐린 들어갈 땐 들어가야 돼. 펌프를 달고 나니까 영 좋고 내 당뇨 선전하러 누가 당뇨라 하면 난 아무도 모르고 달았고 다 선전하러 댕겨.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하면 이래 인슐린 안주도 인슐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더라고. 얘기해보면 이게 인슐린은 마지막 길이 당뇨에서는 인슐린이 마지막인 줄 알고 있다. 그게 아니라고 전하고 싶다. 췌장이 망하기 전에 얼른 달아야 돼. 내가 건강해지면 봐주고 가정은 다 우리 며느리 직장 댕기면 내가 가정 살림 다 맡고 하고 그냥 그래 살라고 생각하고 있어. 왠지 늙으니 더 많이 하겠네. 가정이나 살살 돌봐주고 아들 손자 돌봐주고 이래 살라고 하고 있어.
네, 잘 봤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고기도 잘 드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요. 그러면서 혈당 관리도 잘 됐다고 하시는데요. 초기에 비해 인슐린 주입량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거든요. 인슐린 주입량이 줄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슐린 주입량이 40에서 10단위까지 4분의 1이 줄었어요, 이 환자는. 어떤 환자는요, 거의 제로까지 떨어가지고 완치된 환자도 있어요. 그 줄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주는 것만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금 줘도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인슐린, 이 사람도 한 번 인슐린 맞거나 그런 치료, 옛날 인슐린 치료를 했어요. 인슐린 치료가 다 똑같은 치료가 아닙니다. 주사로 맞는 치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건 경우는 인슐린량이 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먹약 먹다가 안 되면은 인슐린 주사 맞으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계속 늘어나니까 약이 늘어난다는 것이 뭡니까? 마약 같은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말게 맞아야 된다. 마약처럼 좀 늘어나니까. 근데 이 환자는요, 그럼 마약 같은 하루에 한 번 인슐린 맞다가 이제는 40단에서 10단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췌장이 회복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많이 나온 거죠. 그 얘기입니다. 네, 인슐린 주입량이 줄었다는 거는 췌장의 기능이 회복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당뇨병의 완치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완치된 환자도 많이 있죠. 미국 당뇨병학회 보고한 슬라이드인데요. 보면은 이 병력에 따른 인슐린 분비능. 이쪽은 이제 1년, 2년 이렇게 치료했죠. 인슐린 펌프로. 그랬더니 1년 이내에 온 사람들 보세요.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제 자기 몸이 나는 인슐린 양입니다. C페프타이드라는 게 1대1로 같은 건데 보면은 굉장히 빨리 증가하죠. 그죠? 그런다 10년 이상 된 사람, 10년 이상 된 사람 보세요. 보면은 거의 증가가 없죠. 초기 때 오면은 아주 췌장이 건강해가지고 좋은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오히려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가 돼 있다 그러는데 내가 질문 받기는 어떤 질문을 받냐면요. 왜 이제 주니까 췌장이 더 망가진다고 그런 말도 안 돼 유언비어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는 맞아요. 아까처럼 구식 인슐린 치료할 적에는 망가지죠.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건 다릅니다. 이렇게 좋아지죠. 그러면 초기 때 오면은 훨씬 좋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기 오지 말고 일찌감치 초기 때 해야만이 훨씬 더 병을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 때는 잘 됩니다. 이게 인슐린 펌프처럼은 췌장 기능이 이제 회복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은 병력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먹약을 오랫동안 먹고 오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초기 때 와야 되는 거예요. 말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전 세계 당뇨병 학술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프린트돼 있는 학술지에 보면은 우리가 발표한 거죠. 보면 1년 이내 온 사람은요. 1년 후에 보니까 64%가 기계 뛰고 나서 완치가 됐어요. 근데 2년, 5년 동안 이상한 치료하고 늦게 온 사람 있잖아요. 이때는 그동안 췌장이 많이 망가졌으니까 1년 보면 48%가 낫지 않았어요. 완치가. 그런데 6년, 10년 되니까 3분의 1밖에 낫지 않아요? 11년 되면은 20%밖에. 근데 16년 이상 된 사람이 1년 동안 난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보세요. 좋은 치료를 빨리 하면 할수록 췌장을 회복해가지고 완치된단 말이에요. 완치된다는 것은 병원에 안 온다는 얘기예요. 아무 약도 안 먹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어저께도 환자 왔는데 보니까 8개월 동안 아무 치료 안 했는데 보니까 췌장 기능도 아주 좋고 당하셨어도 아주 정상에 완치됐어요. 또 한 사람 왔는데 1년 만에 했는데 아무 치료 안 했는데 괜찮아요.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3개월 만에 이 당뇨병 걸리자마자 3개월 만에 인슐린 펌프 치료했더니 다 나아버렸어요. 한 사람은 1년 이내 왔어요. 기계 뛰고 다 났죠. 네, 조기에 치료하는 게 완치율이 훨씬 높아지네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런 인슐린 펌프의 치료 과정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식사를 하고 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이 식사도 식사지만 사실 대부분의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 운동도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당뇨병이 운동 부족 때문에 당뇨병 걸린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운동과 무슨 관계 있어요? 저 운동 선수들도 당뇨병 똑같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당뇨병은 운동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운동과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한다는 건 원인적 치료가 아니에요. 그냥 포도당을 운동을 해서 많이 사용해가지고 포도당 많이 없애니까 혈당치만 좀 떨어지게 보일 뿐이지. 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원인적 치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편리한 점도 많고 당뇨 환자분들의 고충을 많이 헤아린 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휴대도 간편할 것 같고요. 휴대도 뭐 달걀 정도 사이즈니까 주먹보다도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있는지도 모르죠. 휴대도 간단하고 그다음에 인슐린 한 번 넣으면 3일 동안 다시 주사 놓을 필요도 없고 뭐 먹을 필요도 없고. 아니 약 먹는 사람은 시간만 있으면 먹으니까 얼마나 신경 많이 쓰겠어요. 이건 그냥 식사 때만 한 번씩 눌러주면 되는 거니까.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지금 박사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가족력이 있으면 뭐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당뇨병은 유전병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의 손자 중에 당뇨병인 사람도 많을 거야. 여러분 당뇨병 안 걸리잖아요. 만약에 우리 같이 단일민족이라 그러면은 다 똑같이 100% 다 당뇨병 되니까 유전병, 그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 유전병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 또 한 가지는 그게 가정력이고, 그렇다면은 당뇨병은 어떻게 몸만 건강해지면 되죠. 인식법은 달았어도 제대로 몸에 이루어지고 먹은 것이 다 혈당 정상화되면서 에너지가 잘 일어나가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합병증 하나도 없죠. 있던 것도 없어지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당뇨에 걸리면 목이 많이 마르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당뇨병의 당뇨병도 여러 종류가 아니라도 이제 혈당이 높아져가지고 피 속에 포도당 많이 있으니까 그 포도당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빠져나갈 적에 물도 같이 녹여서 나가니까 물 나가는 양이 많아지죠. 그 물이 많이, 포도당이 이게 설탕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갔다가는 요도 다 파괴되게 물이 녹여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배출하니까 자연히 목이 마르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아니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빼기 위해서 물을 많이 사용해 버리니까 거기에 결핍이 오니까 우리 물을 많이 먹기 시작하는 거죠. 네, 방청객분들의 궁금사항까지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당뇨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식도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원하는 양껏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건 정말 스트레스 아닐까요? 그 부분에서 자유로워져도 당뇨 치료에 있어서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당뇨 의사로서 옛날 치료할 적에 보면은 환자가 굉장히 불쌍하고 내가 잘못하는구나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식법보다 한다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자한테 고통을 굉장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 치료는. 혈당치만 보고 있으니까. 몸무게 건강한 상태를 보지 않는다고요. 혈당을 적게 하기 위해서 성지 많이 먹이고, 섬유질 많이 먹이고, 잡곡밥 먹이고, 현미에 먹어가지고 잘 흡수되도록 확 막고, 채소 많이 먹이고, 그게 무슨 놈의 에너지 공급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자는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고, 몸이 야여져가지고선, 야여지니까 몸을 파괴해서니까 눈은 눈 야여져가지고, 망막증 오고, 신장 망가지고, 혈액 투석하게 되고, 동맥경화를 또 오게 되고, 심장도 망가지고, 콩팥도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작게 먹어서 그래요. 근데 작게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대로 먹으면은 동화장이 안 일어나니까 혈당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나 원인 치료. 그래서 인슐린 펌프가 도입된 다음부터는 자기 췌장이 건강이니까 정상과 똑같이 먹고 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그냥 먹고 다 먹어도 혈당이 정상되면서 에너지 얻어가지고 그게 살도 찌고 그래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합병증 없어지는 거죠. 아주 실제로 이게 34년 된 치료라 34년째 치료하고 있는데 아주 환자들이 아주 좋아지고 합병 예방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합병증 예방돼가지고 다리 절단한 것도 안 찌고 눈도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해야지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네, 식이요법만으로 당뇨병을 치료하는 건 무리가 있고 올바른 치료 방법, 그 원인적 치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당뇨병과 식이요법에 대해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인슐린 펌프 치료와 관련돼서 발표한 다양한 통계들을 좀 훑어보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자리 함께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뭐가 됐든 무리하게 한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당뇨병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혹시 본인이 무리한 식이요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치료법이 괜찮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